요즘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그 보형물과 줄기세포 가슴 성형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. 저는 아래 두 가지 경우에서는 가급적 보형물을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가슴 수술을 8,000건 이상한 신동진 원장입니다. 원장님, 줄기세포 가슴 지방이식이 가장 좋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. 네.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하세요?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. 줄기세포 성형이란 게 결국은 복부나 허벅지 지방량으로 가슴을 키우는 수술입니다.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가슴 사이즈만큼 키울 수 있는 지방이 복부나 허벅지에 없다, 그럴 경우에는 줄기세포 가슴 성형으로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형물을 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줄기세포 가슴 성형보다 보형물을 간혹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그 환자분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지방량, 복부나 허벅지 쪽에서 추출할 수 있는 양보다 더 큰 가슴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가 보형물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고요. 또 두 번째로 환자분이 수술 이후에 저희 병원에서 제공하는 수술 후 관리나 이런 것을 제대로 따라올 수 없거나 혹은 수술 후 다이어트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후 수술 만족도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을 한 다음 수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줄기세포 가슴 지방이식이 체질적으로 몸에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신가요? 줄기세포 성형이 체질적으로 몸에 안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.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. 대신에 가슴 피부가 질기고 두껍거나 그럴 경우에는 같은 지방량의 넣어도 들어가도 가슴이 풍만하게 나오기가 힘들 수가 있고요. 또 환자가 골격이 크고 근육량이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환자 움직임에 따라서 근육이 움직이면서 들어간 지방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환자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식한 지방이 몸에 잘 남게 하려면 수술 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식한 지방이 몸에 잘 남으려면 결국은 수술 이후에 생착률을 높여줘야겠죠. 생착률을 높이려면 정통 줄기세포 성형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. 또 수술 이후에 사후 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생착률을 올려줘야 됩니다. 하지만 만약에 유사 줄기세포를 한다든지 단순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착률이 떨어져서 수술 효과도 떨어지고 그만큼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중요한 게 만약에 처음 수술할 때 단순 지방이식이나 유사 줄기세포를 해서 수술 효과가 떨어져 버리면 나중에 줄기세포를 하러 방문했을 때 지방량이 없기 때문에 가슴을 효과적으로 키우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 수술을 선택할 때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. 그러면 결국 잘하는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 잘할 수 있나요? 이식된 지방이 잘 살아남도록 하려면 결국 생착률을 높여줘야 되는데 생착률을 높여주려면 양질의 충분한 양의 줄기세포를 같이 주입을 해주고 수술 이후에는 그 지방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병원에서 제시하는 그 사후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잘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추천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